장식 패턴과 관련된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번 실습은 지난 두 차례 실습과 달리 새로운 어떤 GUI 기반 응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재에 있던 스타버스 커피숍 응용에 장식 패턴을 구현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몇 가지 이슈들을 추가적으로 구현해 보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를 해볼 건데요. 장식 패턴에서 장식된 것을 제거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장식 패턴에서 객체 생성하는 부분을 추상화해 주는 생성 메소드를 구현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그 자바의 Reflection 라이브러리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식을 제한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식 패턴을 이용하여 장식한 객체를 서로 비교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실습입니다. 첫 번째 실습은 맨 마지막으로 추가한 첨가물을 제거하는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여러 이제 장식 패턴은 장식을 반복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한 종류의 장식을 여러 번 사용해서 장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식된 객체가 있을 때 맨 바깥 장식자를 제거하는 그런 메소드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remove condiment라는 메소드를 추가해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remove condiment는 condiment decorator, 그 장식자들만 필요한 것이지 이쪽 장식 패턴에서 장식 대상들에 대해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장식된 객체를 늘 공통 리모컨을 이용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remove condiment라고 하는 메소드를 추가해서 사용하고 싶으면은 이 메소드를 condiment decorator만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beverage에 추가를 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모카 휘브로 장식한 다음에 remove condiment 하면은 마지막으로 장식된 휘브를 제거하는 겁니다. 자, 실제 코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 원래 우리가 첫 번째 만들었던 버전을 강의하면서 보여드렸던 예제를 보면은 이 장식자들을 보면은 장식자들이 장식 대상 객체를 유지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기서 유지하지 않고 condiment decorator에서 유지하는 방법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야 이 remove condiment를 제공하기가 편하고 이 이후 실습에서도 항상 이제 그 장식 대상을 각 장식자에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식자들을 대표하는 추상 클래스에서 condiment decorator에서 장식 대상을 유지하는 방법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장식자들은 특별히 멤버 변수를 유지하지 않아도 되죠. 이렇게 생성자에서 부모 생성자를 호출하는 그 코드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멤버 변수를 유지했었는데 이제 유지하지 않고 이렇게 구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condiment decorator에서 바로 장식된 안쪽 애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remove condiment는 요 장식한 애를 반환해 주면은 됩니다. 그런데 이제 condiment decorator에만 remove condiment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beverage에도 추가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이제 항상 이 공통 리모컨을 이용할 beverage를 이용해서도
remove condiment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remove condiment에 추가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beverage의 경우에는 장식 대상들이 있고 장식자들이 있습니다. 장식자들은 그 condiment decorator에서 자기가 장식한 것을 반환해 주지만 장식 대상들은 반환해 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return this 자기 자신을 리턴해 주면 돼요. 제거할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추상 메소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return this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항상 beverage.remove condiment를 호출해 가지고 맨 바깥쪽 레이어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가장 바깥쪽 장식만 이렇게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condiment decorator에만 remove condiment를 추가하고 beverage에 방금 보였던 그 코드에서 보였던 것처럼 추가를 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그 타입 변환을 해야지만 쓸 수 있죠. 그래서 저렇게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런데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식 패턴에서 장식된 것을 제거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논리적이지 않고 필요 없는 기능이라고 주장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동적으로 추가된 장식이 제거된 어떤 객체가 필요하면 기존 객체를 이용하지 않고 장식된 객체를 해서 제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래 장식 대상이 있을 것이고요. 그 대상을 새롭게 장식하면 됩니다. 그래서 굳이 기존에 장식된 거에서 바깥쪽 또는 중간 거를 중간 거 제거하는 건 더 어렵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공할 필요 없이 만약에 내가 이렇게 장식하다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거는 버리고 새로 만들면 돼요. 또 기존에 쓰던 게 있는데 다른 게 필요하면은 새롭게 장식하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만들어 놓은 장식 패턴에서는 이렇게 장식된 것들을 맨 바깥쪽이나 중간 것들을 제거하는 그런 연산의 제공은 불필요하다고 늘 보통 주장됩니다. 두 번째 실습은 생성하는 부분을 좀 더 추상화해서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런 식으로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그 장식 대상을 필요한 형태대로 우리가 계속 장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식이 끝나야 최종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객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추상화해줘서 좀 더 편리하게 객체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생성하는 과정이 복잡하면은 그 부분을 추상화해 주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싶으냐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커피 이름과 장식하고자 하는 첨가물들을 나열하면은 거기에 맞게끔 객체를 생성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요 실습 노트에서는 beverage라고 하는 클래스의 스태틱 메소드로 추가했는데 실제 실습에서는 beverage에다가 요 메소드를 만들지 않고 beverage factory라는 별도 클래스에다가 요 생성하는 메소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자열을 주어졌을 때 그 문자열 바탕으로 그 필요한 클래스의 객체들을 생성하려고 하면은 자바의 reflection library를 사용해야 됩니다. reflection library는 실행 시간에 클래스와 관련된 정보들을 얻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정보를 얻어서 객체를 생성할 수도 있고
특정한 메소드를 부를 수도 있고 어떤 클래스가 어떤 상태들, 어떤 메소드를 가진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그 리플렉션 라이브러리고요. 이런 리플렉션 라이브러리 같은 것을 제공한 언어를 우리가 다이나믹 언어라고 합니다. 실행 시간에 타입에 관련된 동적 정보를 실행 시간에 그 타입과 관련된 정보들을 필요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경우에 우리가 그 다이나믹 언어라고 하죠. 그래서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만들 것이고요. 파이썬도 이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C++는 이렇게 만드는 것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이나믹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여기 있는 내용보다는 이제 코드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만든 메소드는 create coffee입니다. 뭐 아까는 get instance로 되어 있는데 create coffee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장식이 된 객체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라고 하는 그 장식 대상이 주어지게 되겠고 그 다음에 첨가물 목록이 이제 주어지는데 이 첨가물 목록을 그 가변적으로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자바에서는 그 가변 인자 타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 장식 대상 객체를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장식 대상 객체를 요 목록을 이용해서 장식하는 형태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create base copy라는 걸 살펴보면은 먼저 이 클래스라는 그 자바 클래스를 이용해 가지고 이 커피 요 문자열 이름을 가진 클래스가 실제 있는지 그 클래스와 관련된 정보를 얻어내는 거예요. 동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class for name coffee 요 문자열과 관련된 클래스 정보를 얻는 거예요. 자바는 실행 시간에 그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모든 클래스마다 그 클래스의 타입 정보, 여러 가지 정보를 담고 있는 클래스 타입의 객체들이 있고 그 객체들을 우리는 이제 이런 식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우리가 어떤 뭐 beverage라는 객체가 있으면은 beverage.get class 하면은 그 이 객체가 소속된 클래스 객체를 또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객체가 있을 때 이 객체의 클래스 정보를 얻고 싶으면 get class를 이용하는데 지금은 어떤 객체를 이용해서 클래스 정보를 얻는 건 아니고 문자열이 주어졌을 때 그 문자열에 해당되는 이름의 클래스를 얻어내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예외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이름을 주게 되면은 해당 클래스가 존재하지 않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class not found exception 이라는 예외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얻고 그리고 여기에 as subclass라고 둬서 이 얻고자 하는 그 클래스는 beverage 클래스의 자식 클래스가 된다. 라는 그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또 이게 맞지 않으면은 예외 처리가 되겠죠. 여기 보면 check that the cast is valid. 요 cast가 valid인지 살펴보고 그렇지 않으면 class cast exception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그 밑에서 한 번 더 확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커피 클래스의 슈퍼 클래스가 베버리지 클래스인지, 그리고 커피 클래스가 컨디먼 클래스가 아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으면, 정확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커피 대상이 맞으면은 그것의 생성자를 얻어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기본 생성자를 얻어오고 있고, 기본 생성자가 아닐 경우에는 여기에 그 인자 목록에 해당되는 타입들을 나열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나열해서 생성자를 갖고 온 다음에 그 생성자를 실제 실행해 가지고 요 객체를 만든 다음에 반환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베버리지 클래스에 있는 요 생성자가 프로텍티드이기 때문에, 퍼블릭이면은 요 주석 처리된 요걸 이용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get constructor를 이용하면 되겠고, 만약 퍼블릭이 아닌 경우에는 get declare constructor를 이용해서 가지고 오면 되고, 프로텍티드인 경우에는 지금은 같은 패키지이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만약에 다른 패키지에 있기 때문에 접근 권한이 위배되면은 여기에 주석된 set accessible true로 바꾸면은 그 접근 권한이 없어도 이 리플렉션을 통해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리플렉션이 위험한 요소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접근 권한을 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한 측면이, 강건성 측면에서 위험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식 대상이 되는 객체를 생성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그 생성된 객체를 요 함수에 줘서 이제 계속 포장을 해줘야 되겠죠. 그 포장을 하기 위해서는 장식자들을 생성을 해야 돼요. 생성을 해서 포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요 목록을 갖고 와서 이 목록이 0이면 장식할 것이 없으니까 그냥 그 만들었던 장식 대상 객체를 반환해주고, 0이 아니면은 소팅을 합니다. 소팅을 하면은 모카를 여러 번 쓰면은 그것을 순서를 다르게 하더라도 그것들이 인접해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나중에 출력할 때 좀 더 깔끔하게 출력할 수 있죠. 모카 휩, 모카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카, 모카 휩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 인접해 있으니까 뭐 더블 모카 같은 트리플 모카 이런 것들을 또 파악하기도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팅을 한 다음에 각 리스트마다 그 클래스를 얻어오고요. 그 다음에 생성자를 얻어와서 이제 이렇게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get declare constructor는 기본 생성자를 갖고 오기 때문에 여기에 인자가 없는 거고, 이 장식자들은 leverage class라는 이제 장식자를 갖고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밀크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생성자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제 beverage class 요 타입을 하나 받는 생성자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있으면 예외가 발생하지 않고 no such method exception, 요 타입의 인자를 받는 생성자가 없으면은 또 예외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받아와서 이제 처리하면 됩니다. 지금은 퍼블릭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요걸 이용해서 되는데, 지금은 이거 하다 보니까 지금 get declare constructor를 갖고 왔습니다. 요거를 안 하고 이렇게 처리해도 실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개는 잘 생성이 되고, 밑에 전혀 엉뚱한 dog이라는 이름의 그 커피는 없겠죠. 그래서 예외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리플렉션을 이용해서 편하게,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주어서 객체를 생성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전에 이런 식으로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메소드만 하나 호출하면은 바로 내가 원하는 형태대로 객체를 잘 포장해서 만들어 줍니다. 그럼 그것을 그냥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성이 복잡할 때, 특히 우리가 장식 패턴을 사용할 때는 이런 식의 그 생성 메소드를 보통 많이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리플렉션을 여러분들이 많이 안 써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이제 과제로 드리지 않고 제가 직접 이렇게 코드를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이 코드들을 보면서 사용해 보시면 좋고, 그래서 코드 리뷰하면서 이 리플렉션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좀 잘 살펴보시면 좋겠고, 여기에 이제 주석 처리된 건 뭐냐면은 여기에 보면은 모카가 이제 모카를 2번 했다. 모카 휙 모카를 했다. 그러면은 모카 관련된 클래스 정보나 컨스트럭터를 가져오는 그 과정이 중복되는 거죠. 그 중복을 제거하기 위해서 한번 갖고 온 것들은 맵에다가 컨스트럭터를 넣어 놓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는 이제 그 모카를 트리플 모카를 하더라도 클래스 객체를 생성하고 컨스트럭터를 갖고 오는 일들을 반복적으로 안 해도 되는 거죠. 좀 더 나아가면은 어떤 식으로 할 수도 있냐 하면은 이거하게 미리 모두 다 해놓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클래스와 컨스트럭터들에 대한 맵을 만들어 놓고 다 거기 맵에다가 집어넣은 다음에는 나중에 할 때는 별로 검사 없이 이제 요 맵에서 필요한 컨스트럭터만 갖고 와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으로 요 그 생성 메소드를 좀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만드는 것은 이제 한편으로는 불필요한 것들까지 미리 다 만들어 놓기 때문에 이제 낭비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는 우리가 다양한 걸 어차피 계속 응용해서 만들 거면은 미리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에 따라서 매번 그때마다 클래스 객체 갖고 오고 생성자 객체 갖고 오는 그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고 맵에 다 만들어 놓으면은 좀 더 편리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이썬의 경우도 비슷하게 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은 이 globals라는 그 빌트인 함수를 함수에 그 함수를 부르면 이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모든 그 식별자들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맵을 줍니다. 딕셔너리를 줘요. 그럼 거기서 이제 스트링 이름으로 찾으면 돼요. 찾아서 그 타입 정보들을 내가 이용해 가지고 이제 그 다이나믹하게 동적으로 객체들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파이썬도 이제 생성 메소드, 이렇게 create copy라고 하는 생성 메소드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습에서 해보고자 하는 것은 장식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식 패턴을 사용할 때 우리가 종종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장식자는 특정 장식 대상하고는 안 맞을 수 있고 반복적으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장식자를 여러 번 적용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제한들이 되게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실제 코딩으로 제한을 둬서 프로그램의 강건성을 높이고자 할 수도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좀 더 간단하게 이중 우유는 안 된다 라고 가정을 하고, 그 이중 우유는 안 되게끔 어떻게 우리가 코드에 그 규칙을 넣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중 우유를 금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중 우유를 금지하기 위해서 우유 장식자를 수정해 가지고 장식을 할 때, 우유로 장식을 할 때 기존에 이미 우유로 장식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보면은 여기서 장식할 애를 주는 거죠. 그러면 이 장식한 애를 계속 안으로 들어가서 우유를 이미 사용했는지를 보면 돼요. 그래서 현재 커런트가 컨디먼트 데코레이터이면은 얘를 갖고 와서 걔가 밀크인지를 봅니다. 아니면은 하나 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current instance of condiment decorator next라고 되어 있는데 요 문법은 자바 16에 추가된 문법이에요. 그래서 instance of로 확인하면서 만약 current가 condiment decorator가 맞으면 true이면은 이 current를 condiment decorator로 타입 변환해서 next라는 변수에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next라는 변수가 가리키게 되는 거죠. 그럼 next는 컨디먼트 데코레이터로 타입 변환이 되어 있는 거고 그 넥스트를 밀크 타입인지를 여기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방법 말고도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우유로 장식됐는지를 알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우리가 장식을 할 때마다 이 디스크립션에 우유라는 그 문자열을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장식하려는 그 장식 객체 디스크립션을 갖고 와서 그 디스크립션에 우유라는 문자열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get description을 얻어온 다음에 그 description에 우유가 있는지, 우유가 있으면은 이중 우유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예외를 발생하고 중단시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인 직관적인 방법은 따라 들어가면서 장식된 것들을 따라 들어가면서 우유로 장식했는지를 보는 그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 다른 그 방법 말고 재기적으로 들어가는 방법 말고 만약에 이 포장된 것이 뭘로 포장되어 있는 건지 알 수 있는 별도 정보가 있으면은 그 별도 정보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이 커피 예제에서는 get description 문자열에서 뭘로 장식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제에서 봤듯이 장식을 제한하기 위해서 이제 각 장식자의 어떤 규칙들을 집어넣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각 장식자가 되게 무거워집니다. 규칙들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또 이게 뭐 밀크만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또 집어넣다 보면은 밀크는 또 휘파고는 같이 안 넣어.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복잡해지면은 장식자들 간의 의존 관계도 생기게 되겠고 장식자와 장식 대상 간의 의존 관계도 맺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각 장식자의 어떤 제한 규칙을 집어넣는 것은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복잡하고 또 그 제한 사항을 수정하려면은 또 밀크를 수정해야 되는 거죠. OCP 측면에서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다 추가하는 것이 좋을까요? 만약 장식 제한을 실제로 추가한다 그러면 어디다 추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 생각을 해보면 가장 효과적인 곳은 바로 전 실습에서 했던 이런 베버리지 팩토리 생성 메소드를 만들면 이 생성 메소드에다가 규칙을 넣는 거예요. 규칙을 넣어서 이 생성을 호출할 때 여기서 그 규칙들을 갖고 규칙을 어떻게 코딩할지는 또 다른 문제인데
여기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러면 장식 대상도 깔끔하고 장식자들도 여전히 깔끔해요. 이 생성 메소드만 무거워질 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인 것 같고, 그 자체는 이제 과제로 여러분들이 한번 실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 실습인데요. 장식 패턴에서는 다양한 장식 객체를 이용해서 장식 대상으로 이용할 장식 대상을 장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장식된 객체에서 장식 대상이 뭔지를 알고 싶은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 커피 예제에서는 이 장식된 객체가 다크 로스 커피를 장식한 건지, 하우스 블렌드를 장식하는 건지, 익스프레소를 장식하는지 알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get decorated coffee 또는 get coffee라는 메소드를 만들어 가지고 알 수 있도록 그런 메소드를 우리가 추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실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장식된 객체의 클래스 타입을 반환하도록 파이썬에서는 요거를 반환하도록 구현하게 되면은 그 반환된 장식 대상을 이용해 가지고 필요한 여러 가지 또 응용들, 기능들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살펴보면 베버리지 클래스의 경우에는 get coffee 하면은 이 클래스의 get 클래스를 반환해 줍니다. 근데 베버리지 자체는 생성될 일은 없으니까 이제 요 메소드를 그대로 사용하는 애들은 dark roast와 house blend일 겁니다. house blend. 그래서 장식 대상들은 베버리지에 있는 이 클래스를 써서 이제 자기 자신을 줄 거고, 나머지 애들은 장식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컨디먼트 데코레이터에 재기적으로 들어가서 호출하도록. 그래서 컨디먼트 데코레이터이면은 다시 또 부르게. 그래서 부르다가 컨디먼트 데코레이터가 아닌 게 나오면은 그거에 get 클래스를 호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우리가 항상 어디서든지 베버리지의 get 커피를 이용해 가지고 장식 대상 객체와 관련된 정보를 담고 있는 클래스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렇게 그 뭔지를 이름으로 출력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나의 기능이, 우리가 장식 패턴을 만들 때 여러 겹으로 장식할 수 있는데 맨 아래 장식 대상이 뭔지를 알고 싶을 때 그것을 알게 해주는 메소드를 우리가 응용에 추가해서 우리가 만들려는 그 패턴에 추가해서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 올려드릴 테니까 다운받아서 이 노트를 보면서 코드 리뷰를 해보고 익혀보시면 좋겠고요. 그게 뭐 자바가 됐든 파이썬이 됐든 익혀보시면 좋겠고,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파이썬을 하시는 분들도 자바 하시는 분들도 파이썬 코드를 같이 좀 보면서 두 언어를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개의 과제를 드리는데, 첫 번째 과제는 그 equals 메소드를 만드는 거예요. 이 과제에서는 장식된 순서와 무관하게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카 휩, 모카로 장식되어 있든, 모카 휩으로 되어 있든, 휩, 모카로 되어 있든, 다 같은 객체로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똑같은 대상이 똑같고 똑같은 하우스 블렌드 커피이고 장식물들이 같으면은 같은 객체로 equals가 true를 주도록 구현하는 걸 만드시면 되겠고,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 beverage와 condiment decorate의 equals 메소드를 추가해야 되겠고, 파이썬의 경우에는 요 메소드를 추가해서 재정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아까 그 실습 3이죠. 장식 제한. 장식 제한하는데 그 장식 제한을 이제 생성 메소드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실습일 거예요. 그러니까 네 번째 프로젝트일 겁니다. 그 네 번째 프로젝트에 보면은 생성 메소드가 그 beverage factory라는 클래스가 들어있는 파일이 있을 거예요. 그 파일을 그 프로젝트를 복제해서 거기에다가 요 과제 2를 수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장식 제한을 어떻게 해보고 싶냐 하면은 restriction이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이 restriction이라는 클래스를 통해서 각 장식자에 대한 제한사항 규칙을 나타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요 max edition은 그 장식자를 그 첨가물을 최대 몇 번 넣을 수 있냐. 요 값이 0이면 제한이 없는 것이고 1이면 한 번만 넣을 수 있고 2이면 최대 2번까지만 넣을 수 있는 거예요. 3이면 최대 3번까지 이렇게 이제 제한하고 싶고, 그 다음에 여기에 셋 정보가 있는데 요 셋에다가 이런 식으로 다크 로스트가 들어가 있으면 그러면 모카는 다크 로스트를 포장하면 안 돼요. 그런 제한들을 룰들을 설정해 놓으면은 얘를 바탕으로 객체를 생성할 때 설정에 위배가 되면은 규칙에 위배가 되면은 예외를 발생하게끔 프로그램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클래스를 정의하고 beverage 클래스에 요 맵을 static 멤버로 추가한 다음에 요 테이블을 요 add addition restriction, add copy restriction 요 메소드를 불러서 장식 규칙들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식 규칙들을 추가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객체들을 생성하면은 요것에 맞는 경우에만 생성이 되고 맞지 않으면은 이제 생성이 안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과제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잘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질의응답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실습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